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준송 대표님 모셔서 외환, 환율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환율 동향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치는지 서로 상호 관계 이런 것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송 대표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취임하고 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짜 많은 얘기들이 쏟아지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어쨌든 말을 워낙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우리보다 하루씩 늦게 가니까 지금 3일밖에 3일, 안 된 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날리고 뭐니 해도 첫 번째 초점은 주식 시장인 것 같아요. 미국 주식 S&P가 6,100을 갖고 S&P 그거 아세요? S&P가 2023년에 24%, 2024년에 23% 올랐어요. 숫자가 외우기도 쉽네요. 바뀌어가지고 그 합쳐보면 네. 한 50% 오른 거잖아요. 2년간. 복리로 하면.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스닥 100도 보니까 2년 동안 100% 올랐더라고요. 100% 올랐으니까 주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지금 또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주식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대놓고 미국 기업 도와주고 AI 투자하고 이자율 파워라고 얘기해서 내리겠다고 얘기하고 말대로 다 되면 엄청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말대로 되진 않겠지만 트럼프가 쏟아내는 말들에 계속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외환시장이 그랬습니다. 외환시장이 생각해보면 그 첫날은 장은 안 열렸는데 첫 번째 얘기한 게 환율에 관련돼서는 관세를 좀 완화적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환율을 좀 한 단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환율이 위쪽으로 강하게 오르느냐 아니면 조금 내려가느냐가 참 궁금했고 또 관세에 관련돼서 특히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첫날에 이제 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부터 첫날 그 행정명령에 중국은 얘기는 없는 것 같다. 이제 그게 시장을 한 1% 정도 달러를 약세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였고 하루하루 보면은 첫 번째 날 뭐라 그랬냐면 그 중국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고 또 의외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2월 1일부터 하겠다. 몇 퍼센트인지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또 내려가던 시장이 약간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또 중국하고 EU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하고 중국 10% 추가로 하겠다. 그 얘기는 좀 헷갈리죠. 10% 하는 거는 좀 나쁘긴 한데 10%밖에 안 해? 전에 50%도 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얘기할 때마다 시장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레벨상 시작하기 전보다 글로벌 달러, 달러엔, 유로, 원화, 아시아 커런시 전체적으로 1% 정도 빠졌다가 추가로 한 0.5, 0.6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첫날 결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한 그 레벨까지 지금 다 와 있는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 보면 한 3, 4일 지나는 동안 결국 한 1% 정도 환율은 달러 약세 쪽으로 일단은 진정이 됐다고 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방향은 어쨌든 3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화상을 통해서 얘기한 중에도 중국 얘기는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했다. 우리 통화를 했고 사이가 굉장히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이 관세라는 건 협상 카드였나 보다라는 게 지금까지로서는 좀 무게가 실리는 쪽이네요. 그런 쪽이고요. 환율에 관련돼서만 아주 특별하게 따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너무 많지만 뭐니 해도 중국 관세입니다. 특히 아시아 통화에 관련돼서는 중국 관세를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출 가격이 변하고 산업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쪽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관세에 관련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인데 지금 계속 환율이 그런 대로 오르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은 멕시코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험악한 말을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50%를 때리겠다는 둥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중국 쪽은 조금 생각보다는 완화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달러 약세 쪽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원도 따라서 네. 나흘째 하락을 했고요. 1,437원 정도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12월에 워낙에 정치적인 이슈로 네. 국내 영향도 있었고 1,401원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전에 계엄 선포 네. 이전에 네. 그런데 12월 말에 보면은 1,486원 거의 1,490원까지 네. 육박을 한 상황이었는데 1,430원까지 간 거면 30원대까지 간 거면 굉장히 급격한 그렇죠. 한 요인이잖아요. 50원 빠진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86원 정도 갔을 때 달러도 거기서 글로벌 달러도 조금 거기서 위로 많이 쳐 오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좀 팔았고 네. 또 한국은행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국민연금을 이제 시장에 불러들인 거거든요. 국민연금 보고 달러를 팔게 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가의 펀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옳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지금 팔면 나중에 팔 물량은 분명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 어쨌거나 국민연금을 개입시켜서 국민연금이 제가 보기에는 80원대에서는 한국은행이 팔았지만 70원, 60원대에서는 국민연금이 사실 많이 팔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은 좀 다른 게 한국은행은 시장에서 달러 매도를 해도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이 좋아 안정이지 문제는 내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원에 팔았다 60원이 되면 또 팔고 50원이 되면 또 팔고 내려갈수록 즐거운 거죠. 즐겁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 의도가 맞으니까 좋게 생각하는 건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아무리 한국은행이 팔라고 그래서 판다고 하지만 구태여 내려가서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태도를 보면 70원에서는 거의 팔았고요. 60원에도 팔았어요. 근데 50원 가면 제 느낌에는 알 수는 없지만 거의 안 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60원, 70원 가면 팔지만 1,450원 밑에서는 안 팔고 있는 것 같고요. 1,450원 밑으로 내려간 거는 1,455원 정도에 있다가 아까 얘기한 트럼프 얘기하는 바람에 1% 내려올 그렇죠. 때 50원에서 1%니까 우리도 15원이지 않습니까? 55원이 40원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움직이면서 30원까지 갔다가 지금 36원, 40원, 35원에서 4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1년 후에 달러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우리 경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글쎄요. 일단은 한번 눌렸으니까 여기서 1,470원, 80원 다시 가느냐 그런 쪽보다는 지금 관심은 아래쪽으로 가면 얼마나 가는 거야. 그러게요. 1,400원 밑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적 이슈로 올라간 게, 정치적 불안으로 올라간 게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 중에서 한 30원 정도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86원 정도까지 갔다가 30원대 중반까지 온 거니까 거의 한 50원 내린 건데 이거는 달러의 영향인 건지. 저는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80원에서 그냥 다 이런 건 생각해 보는 네네. 건데 그냥 80원에서 70원 간 거는 한국은행이 팔아준 거고 70원에서 55원까지 간 거는 국민연금이 팔아준 거고 55원부터 40원까지는 한 방에 트럼프가 내려놓은 거라고 일단 큰 네. 그림으로 생각하고요. 정치적인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정치적인 게 많은 영향을 줬느냐. 저는 많이 영향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두 번째 정치가 그럼 이제 안정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첫날은 물론 문제가 있었어요. 계엄 첫날은. 그렇지만 그 이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크게 안정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정치적인 게 그렇게 원달러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원달러는 항상 정치적인 이슈가 많잖아요. 북한 이슈도 있고 많지만 워낙 맷집이 좋아가지고 정치적인 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 아주 밝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는 들어와 있다면 계속 깔려 있다.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아니면 아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어느 날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치적인 영향은 오히려 적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인 느낌은 주식에 조금 영향받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한국 주식 움직임에 대해서 환율이 거의 관계가 없었거든요. 뭐 한국 주식이 워낙 나쁘니까 한국 주식 빠지는 거야. 그냥 다른 이유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요즘은 한국 주식이 조금 좋잖아요, 금년에. 그러니까 주식이 또 굉장히 민감하고, 미국 주식이 탑에 있고 미국이 오르면 한국이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예전에 못 간 거 있으니까 이제 2배로 가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금년에 뭐 S&P나 뭐 나스닥은 3.6%, 4%, 뭐 4.2, 3% 되지만 우린 더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는 게 있고, 뭐니 해도 지금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뭐 이자율 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원달러는 뭐니 해도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느냐가 관건인데, 주식이 좋아진다는 거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기에 대해서 조금 좋게 보는 거잖아요. 네. 결국 뭐 기업이 살아나야 경기가 살아날 걸로 봐지는 거지. 지금 뭐 가계 소비가 늘어나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결국 기업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그런 뭐 선행 지표라고 할까? 그런 게 주식인데, 한국 주식이 오르면 원달러가 좀 내려오고, 한국 주식이 좀 내려오면 원달러가 올라가고, 그런 게 이번 주에는 상당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앞으로 뭐 다음 주는 뭐 일주 통째로 쉬어버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최근에 연관성이 좀 짙어진 것 같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국민연금이 따라 내려와서 팔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은행이 이 대목에 갑자기 팔 것 같지도 않고요. 한국은행이 살 가능성은 제로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를 거의 쫓아갈 것이다. 글로벌 달러가 1% 움직이고, 뭐 예나가 움직이고, 위안화가 움직이면 거의 따라갈 것이다. 네. 비슷하게 따라갈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 와중에 조금 우리나라 사정에 민감한 거는 오히려 주식이다. 좀 이런 쪽으로 조금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화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중요한 네. 결정, 또 BOJ 네. 금리 결정이 있는데 25bp 금리 인상 쪽을 시장은 네. 대부분 좀 지금 네.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0.5%가 25bp 네. 올리면 네. 0.5% 금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2008년 10월 이후에 이제 최고 그렇죠. 금리가 네. 되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게 뭐가 글로벌 시장에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여름을 생각하게 네. 되는 네. 거거든요. 엔캐리 자금 얘기 나올 거고요. 네. 네. 주식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네. 만한 뭐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 한 번 일이 있으면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번에는 사실 옌 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언더 에스티메이트 했다고 그럴까? 그 영향력에 대해서 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진짜 뜨거 한 거잖아요.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 여러 번 주장했듯이 옌 캐리의 사이즈는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영향이 또 있는데, 저번에 놀란 거는 시장만 놀란 게 아니라 BOJ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오늘 당장 나오는 건데,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BOJ에 관련돼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오늘 발표하는데 BOJ에 대해서 지금 뭐 큰 뉴스들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일단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고요. 워낙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상당히 이번에는 올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올리는데 매파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더 관건인데, 매파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매파적으로 못해서 앞으로 뭐 보고하겠다는 등 그 하나마나 한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쫙 깔아내면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 진짜 일본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완화적으로 조금 가면은 옌 캐리가 갑자기 여기서 뭐 많이 언와인드 되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나는 물론 오늘도 뭐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장이 움직일 거는 같은데, 아주 일방적으로 뭐
150 밑으로 간다든가 시장이 발표 이후에 뭐 2, 3회씩 움직이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나. 오히려 지금 달러엔도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호의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게 다 지죽박죽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뭐니 해도 트럼프가 일어나서 무슨 말 하느냐 거기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BOJ의 금리 인상 예고랄까요? 좀 힌트랄까? 이런 게 최근에 좀 나왔었는데 네.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세 가지 이유를 시장에서 좀 크게 본다면 네. 첫 번째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네. 보는데 춘투라고 해서 봄철 네. 임금 협상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기업 쪽하고 노조 쪽하고 금리 인상 쪽으로 그 임금 인상 쪽으로 네. 좀 합의가 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금리 인상의 네. 요인이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새 정부의 이제 역할 네. 뭐 이런 걸 텐데 네. 인플레이션 자신감도 네. 거기 예. 붙고 그래서 만약에 인상을 시장 예상처럼 한다 치면 그 추가적인 어떤 멘트도 상당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네. 일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긴 하지만 달러엔을 자꾸 위쪽으로 올려놔야 기업이 뭔가 살아나니까 그런 게 있는데 환율이 약세가 돼 있으면 제일 괴로운 거는 수출 기업들은 사실 좋잖아요. 그 희생의 대가가 된 사람들은 개인들이거든요. 물가 자체가 오르고 뭔가 계속 나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올려줄게. 임금이 따라가면 보상이 된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오른 만큼 임금도 올라가야 우리는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따라가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임금이 따라가야지만 이자를 올릴 수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춘투 같은 걸 해서 올리는 쪽으로 간다면 임금이 오르고 내리고는 너무나도 변수가 복잡하거든요. 그냥 뭐 기준금리 올리지 확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기업에서 다 이슈가 있고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지금 또 노조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위기가 그래 알았어 좀 올려줄게 하는 쪽으로 간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올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시장은 올리는 쪽으로 거의 좀 보고 더.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은 네. 그래 올리는 건 좋은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러는데 나는 진짜 이제 한번 올렸으니까 계속적으로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요번에는 올렸지만 이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건지인데 뭐 일본의 그 스타일이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코멘트 이런 거를 봐야 돼서 한 번에 움직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러엔이 움직이면 전체적인 달러 분위기가 바뀌느냐 그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이슈가 다른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ECB는 지금 금년에 4번 내린다는 게 네. 보통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시장에 보면 뭐 옵션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6번 낼 것 같다는 거에 베팅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베팅을 해서 뭐 로또 받듯이 그쪽에 옵션 트레이더 쪽에서 있는 거지만 당연히 거꾸로 영향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ECB 쪽의 이슈와 일본의 이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달러 움직임에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원화에 관련돼서도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는 일본하고 관계가 있고 뭔가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번의 BOJ의 그런 정책 결정보다는 영향력 자체는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변동성도 조금 줄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이제 관망세. 우리가 좀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예, 예. 오늘 BOJ가 이제 정오 정도에 있습니다. 네. 12시쯤 네. 뭐 그쯤에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는데 요 반응 보고 또 다음 주에는 FOMC가 네. 있기 때문에 뭐 요 결정까지도 글로벌 시장이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연준에 좀 네. 즉시 요구를 하겠다. 네. 압박성 발언을 또 네. 해서요. 이 부분 영향이 네, 압박이 네.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뭐 압박이 되는 거죠. 독립적 기관이거든요. 예, 뭐 독립적인 네. 기관이지만 정부에서 이자율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결정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어쨌든 중앙은행도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통화정책, 재정정책, 전체적인 경제를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뭐 트럼프가 진심의 소리를 얘기하는 건지 또 다른 거를 위해서 말하는 건지는 뭐 정신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와서 하는 정책들, 관세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세를 하고 그러면 뭐 재정정책 같은 걸 더 많이 쓰고 그러면 돈 더 많이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이자율을 올리는 쪽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로 가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야, 이자가 그렇게 높은데 이자가 5%인데 뭐 미국의 S&P 퍼가 22를 거꾸로 하면 5%안 돼. 5%안 되잖아요.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데 또 그렇게 주식을 살리고 미국을 그렇게 네가 올려줄 수 있어? 이런 불안감과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냥 전공법으로 그 부분은 그냥 이자율 내릴게. 이자율도 내리고 뭐 이것도 하고 네, 저것도 네.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말대로 다 잘 되면 미국은 진짜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게 앞뒤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가 이자율을 내리는 거를 라이트 타임에 적당한 시기에 파월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동안의 연휴에 긴 네. 연휴에 이제 들어가기 네. 때문에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네, 시나리오. 네. 오늘 BOJ가 인상을 시장이 예상대로 하고 그러니까 많은 예상 쪽으로 네, 우리는 한번 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인상을 하고 FOMC에서는 동결을 하지만 네. 뭐 질문으로 뭐 파월 의장한테 많이 나가겠죠. 당연히 물어보겠죠. 네, 뭐 대통령의 이런 네.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도 예측을 해보고 할 때 이제 연휴 끝나고 와서 우리 환율 시장에 뭐 한꺼번에 좀 반영을 하겠죠.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 보실까요? 말씀드린 네. 대로 크게 단기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달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따라다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1,450원 이상 1,500원 근처로 갔을 때는 뭐 한국 이슈도 있고 1,500원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한국은행 개입도 있고 뭐 약간 로컬의 상황으로 가지만 지금 1,400원에서 1,450원 이 레인지에 있을 때는 30원 지금 대니까. 아무도 뭐 급한 게 좀 없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달러 따라갈 것이고 글로벌 달러는 따라갈 것이고 글로벌 달러는 이자율도 연관이 될 테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BOJ와 FOMC의 영향이 첫 번째로 당연히 이자율에 관련된 게 글로벌 달러를 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사정은 약간 주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이 아무래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과 이자율을 한꺼번에 가는 거라서 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일주일 내내 우리 트레이딩 안 하고 마지막 날만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글로벌 달러가 오르면 우리도 올라가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건 거의 1대1 정도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식에 좀 영향받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좋아지면 한국 주식도 좋아지고 야, 그러면 우리도 괜찮아지는 거네. 그러면 뭐 환율이 좋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뭐 의외로 미국에서 뭐 모르는 거니까 다 반반인데 S&P나 나스닥이 뭐 폭락을 좀 한다든가 폭락은 아니더라도 올라가지 못하고 상당한 조정을 하게 되면 한국도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내 변수보다는 국외 변수가 많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BOJ와 FOMC에서 코멘트들이 뭐 예상은 뭐 그렇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들 말이 항상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네. 가만히 들어보면 파월도 그렇게까지 트럼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성 대표님과 외환시장 이야기 중심으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